안녕하세요. 네, 이와 에스테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살롱 실전 테크닉 과정 중 특히 이제 경락적인 내용 조금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 관리하실 때 샵에 이제 고객들 관리하는 그 이제 방법 중에서 심장 사인 있는 분들, 이제 샵에서는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화병 고객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화병 있는 고객들, 이제 화병이라는 게 이 불기운이 많은 그런 고객들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락 이론 책 갖고 계신 분은, 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2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 수솜 신경맥, 경락의 이해 중에서 수솜 신경맥편, 특히 이제 신경맥의 이제 미용증과 병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파트 있어요. 요거 참고로 보시면서 이제 실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경락 이론 및 경혈 이제 요 동영상 과정은 12경맥하고 또 인맥 동맥에서 14경맥 이론하고 특히 이제 경혈 인맥에 있는 혈자리들 또 폐경맥에 있는 혈자리들 각각 관리하시는 그 혈자리를 자극해서 하는 그 혈자리 그 테크닉 그 실기와 이론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업데이트 내용은 이제 실무 관리하실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저도 이제 제가 워낙 합병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합병 심한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부분 샵에 오시는 고객들의 한 80% 이상은 이 병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진단이죠, 진단. 병원에서 이제 저도 진단을 받았거든요. 2019년도 4월에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물론 병이 아니죠. 하나의 증상. 그래서 이때는 병으로 이미 어떤 진단이 나온 게 아니라 미용적 어떤 그 증상이죠. 네, 미용적 변이라고 해요. 미용적 변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샵에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오시죠. 내가 거기가 아파. 나 심장이 너무 아파.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요런 증상 때문에 내 몸이 너무 미워.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예뻐지게 하려고 오는 분들 또는 통증.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70% 정도가 이렇게 어떤 병이 진행이 되어야만 어떤 그 검사상에서 진단이 나오는 거지, 70%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증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병이라는 걸 사실 본인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이 화병 고객들이 오시면 그러다가 이제 사시다가 병 없이 사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이가 드시고 하면 나중에 그쪽으로 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원장님들이 그쪽으로 케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이 미용증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느꼈던 제가 심장 제 병이 심장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이제 희귀 질환이거든요. 심장에 이제 이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계속 쌓여서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희귀 질환이에요. 근데 이 증상이 이제 이렇게 병으로 나타난 거는 2019년 4월이지만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이쪽 일을 좀 오래 했었고 94년도부터 이제 이 일을 했고 요 94년도 요 일을 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 제 어렸을 때 그 성격을 이렇게 봐도 합병이 굉장히 기질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저를 분석해서 봤을 때도 화하고 토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떤 날카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고객들 중에도 우리가 딱 보시면 이분 화 많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증상이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 실제로 열이 많아서 더위를 좀 많이 타. 그리고 특히 어느 쪽에 열이 나냐면 상체 쪽으로, 상부 쪽으로. 그런 고객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상부는 열이 많이 나시는데 하체로 가면서 이제 허리 아래쪽으로, 하체 쪽으로 냉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두피 쪽이 뜨끈뜨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두피 만지면 되게 뜨끈뜨끈하게 열 풀풀 나고, 백혈 막 관리, 백혈 꼭 해주셔야 돼요. 백혈 막 만지면 아파 죽어. 막 이렇게 손만 대도 아파요. 막 그러신 고객이 있을 거예요. 뚜껑 잘 열리는 고객이죠. 이런 고객들 이제 이 성격이 있어. 성격이 있어. 그냥 불같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굴에 싫으면 싫은 티가 너무 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마음 넓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정이 바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되게 화난지 다 아는데, 그럴 때 화를 아무한테나 또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다 막 누르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막 이 백회가 터질 것 같고, 뚜껑 열린다는 표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추열. 이 대추열 부위가 이제 이 책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참고로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추열 부위가 굉장히 커져요. 이 경추 7번, 흉추 1번 그 사이에 있는 혈자리죠. 그래서 그 혈자리가 되게 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무슨 막 박공기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여기가. 그래서 항상 어디가 아팠냐면 저는 목이 아팠어요. 뒷목. 그래서 관리를 받으러 갈 때도 항상 이 목이 아파가지고 목 관리 받으러 갔었고, 그 다음에 두피가 너무 딱딱해. 두피가 너무 딱딱하고 항상 이게 물론 이제 탈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머리에서 막 맨날 여기다 불 때우니까 뚜껑 열리고 막 여기 배추열 막 터질 것 같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러면 밤새도록 이 대추가 아픈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가 막 냉찜질을 해야 될 정도로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이 화의 어떤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고객들 많이 오세요. 샵에 오면 딱 뒷목 잡았을 때 뒷목이 그냥 두둑하고 막 아주 뜨끈뜨끈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신경맥의 민증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미용증도 미용증인데 정신적인 면에 더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이 안정화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누워 계셔도 막 용천 막 그 난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불 같은 거 덮어놨을 때 이렇게 어떤 음액, 잠깐 물 한 잔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입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입이 타게 느끼고 혀가 마른다든지 입 안이 굉장히 구강이 굉장히 말라요. 그래서 구취가 나시는 분들도 보면 입이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분들은 열이 나면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입안에서 막 굉장히 쓴내 나잖아요. 그런 쓴맛이 나는 그런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이거 설명하다가, 네, 이제 입을 덮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세팅해서 이렇게 페이스 관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끝날 때까지 얌전한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예, 그런 분들은 예, 화기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음기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해놓은 대로 있는데, 이 화의 증상들이 많은 고객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불을 덮어놓으면 이불을 가만히 막 다리 사이에 꼈다가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막 지금 발로 찼어요. 카메라 당겨. 예, 막 이불 떨어뜨리고 막 추웠다가 뭐 덥다 꺼달라 그랬다가 막 이게 되게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해.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변덕도 심하네. 막 이렇게 그 변덕이 아니고 체온 조절 잘 안 돼요. 물론 삼초경맥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성 소화불량 증상이 많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2019년도에 4월 초부터 이제 증상은 1월부터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소화력이 좋았었거든요. 너무 잘 먹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막 너무 안 되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목 통증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안목 통증이 난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오랜 기간이 뒤 대추혈 부위가 너무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앞목에 이렇게 여기 목에 걸린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뭐 호두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고객들 중에 많으세요. 이런 고객들이 여기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많이 관리해드리고 그러면은 그거 신경성으로 혹시 그 식도 그 역류성 식도염 아니세요? 병원에 가보면 영락 없이 식도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오히려 좀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도염 검사했더니 여기 깨끗해. 왜 이상하다, 분명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깨끗한데 이 목에 매달려 있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남들 요만한데 전 이만해. 막 2배만 하트 이만하다. 그 엑스레이상. 그래가지고 급하게 심장까지 살쪘나? 내가 모르겠어. 찌다찌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쪘네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장에 살이 든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들이 이 목의 통증으로, 그래서 이제 앞목이 답답하다거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목에 뭐 걸려가지고. 그런 분들은 심장의 아직 병이라고 진단하시면 안 돼요. 샵 원장님들이 의사도 아닌데 진단하면 안 되는데, 화열 증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미리 전달은 해드릴 필요가 있으시죠. 그리고 열기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상이 뭐가 있냐면, 이 겨드랑이 있죠. 이 겨드랑이 살이 찌는데 이 겨드랑이에 되게 많이 쪄요. 특히나 이제 상체 쪽으로 살이 쪄. 특히 팔이 두꺼워지면서 화병 증상이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팔뚝이 두꺼워지는 게 일을 꼭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가씨 때는 이렇게 싱글 때는 그래도 이렇게 뚱뚱해도 골고루 쪘다면 나이가 드실수록 팔이 두꺼워진다. 화병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부부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면 연락 없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막 죽지 못해 살아. 막 뒤지도 않고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으로 살면 팔이 점점 두꺼워져. 대추 커지고 팔 두꺼워지고 겨드랑이가 점점 커져. 그래서 땀이 나도 겨드랑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옷이 여기 옷 색깔이 변한다든지 여기가 옷이 헌다든지 막 그런 증상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답답해서 브레이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샵에 오실 때도 브레이저 풀고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집에 가자마자 이거부터 풀거든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 살 수가 없고, 집에서 하고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외출을 해도 항상 이거 답답해. 내가 항상 꽉 뭐가 찬 것 같은, 그러니까 명치열 부위 위쪽이죠. 이쪽으로 꽉 찬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바로 화의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부위가 커지면, 이제 저 애가 관리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심경맥이 시작이 거기서 극천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열이 차오르고 살이 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픈데 견갑골 쪽 있죠. 견갑골 3, 4, 5번. 그러니까 우리 등에서 이제 견갑골 중앙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거름수, 그 다음에 심수잖아요. 폐하고 심포,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견갑골 부위가 아파요. 그래서 등이 미어지게 아픈 느낌이 나니까 항상 그쪽이 무겁고 아파요. 그래서 이제 등 관리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면 그쪽이 실제로 통증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맥의 미용증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병증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흉통이 있을 수 있어요. 흉통.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면은 여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런 고객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뭘 먹으면 이게 걸린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좀 드세요 막 그러면 알약을 못 먹는다는 분 있어요. 왜냐면 알약 같은 거 먹으면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난대. 예, 그게 이제 전부 어떤 이 심장의 어떤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잘 말라. 목이 잘 마르고, 그리고 이 손바닥이 아픈 분들 있죠. 손바닥.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서 특히 손바닥 중에서도 중앙 부위는 심포경맥이고, 이 왼쪽 소지측이죠. 소지측. 소지측 부위가 여기가 아리게 아프다. 이게 저도 그때 새끼손가락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일로 뭐 고객들 관리를 뭐 이렇게 했나? 내가 이쪽으로 뭘 했나?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이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막 쓰라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까졌나 이렇게 보면 전혀 까진 게 없는데 이쪽이 되게 아리고 쓰라리면서 뭔가 피부 바깥쪽이 아픈 느낌이 막 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심장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서 어떤 분들은 손바닥이 뜨거워 죽겠다, 막 열이 글러난다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전부 이 증상들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혀의 문제가 뜨죠. 혀가 잘 말라. 그리고 혀가 어떠냐면은 뭐가 이렇게 되게 뭐가 낀 느낌이 많이 나. 백태. 그래서 이 혀가 되게 불편한 느낌을 실제로 호소하는 분도 있고, 또 혀가 또 아프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혀가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갈 데가 없어. 병원을 가면 갈 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이 심장의 문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 네, 종아리.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 다리 아프다고 하다 죽는다 막 그러는데, 종아리를 제 심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종아리가 항상 부어 있어, 하체. 그래서 이제 물론 서 있으니까 부었지, 뭐 아니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붓기도 하지만 부종이지만 하체 부종도지만 통증이, 종아리 통증이 유독 심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일 많이 관리하는 데가 사실은 다리 통증 때문에 이 심장 사인이 이제 말초까지, 특히 이제 하지까지 혈액이 잘 가고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하체 관리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에스테틱에 들어온 이제 그 나이 26부터 들어왔는데, 하여간 30대부터는 늘 어디 가도 발 관리 받는 거 좋아하고 하체 관리, 아파가지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쁘려고 받는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아리에 통증들이 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단중혈 말씀드렸나요? 유두와 유두 사이에 단중혈 부위가 심포의 모혈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심포의 모혈 부위인 단중혈 부위가 손을 댔을 때, 우리 데콜테 관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막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쪽으로 막 이렇게 줄이 세로로 막 이렇게 줄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막 빨갛게 색깔이 막 이렇게 뭐 만진 것처럼 빨개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돌덩이 같이 흉골 부위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이렇게 손만 대도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가 차게 되면은 이쪽으로 막 굉장히 많이 이게 통증이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증이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팔 있죠. 팔의 내측 부위, 신경맥 소외혈 부위죠.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면 팔이 이렇게 밖으로 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신경맥뿐 아니라 모든 6개의 경맥이 팔에 흐르는데, 수삼 양경과 수삼 음경맥이 이제 손바닥에 3개, 손등에 3개, 이제 6개 경맥이 팔을 지배하지만 특히 이 팔 내측 부위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저도 관리를 어디를 주로 많이 했냐면 이 부위가 이게 덩어리가 이만하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맨날 주얼기로 지지고 아파가지고 이게 손만 대도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심장 사인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굉장히 나는 오게 되면 심장으로 문제가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또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 들 때도 심장 쪽으로 좀 더 들 수 없어? 저희 동생이 그때 저 샵 하다가 이제 애기가 심장이 좀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보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그때 좀 들게 됐는데, 이 시기에 2017년도부터 조금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딴 데보다는 그냥 좀 심장 쪽으로 더 들 수 있는 거 없어? 그런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근데 영락없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병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오고 나서의 가장 큰 지금 고통은 뭐냐면 부종이에요. 부종인데 얼굴이랑 상체에는 부종이 없는데 종아리 부종부터 심하게 시작됐어요. 종아리 부종이 심하게 시작되더니 그다음에 발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허벅지, 그 다음에 아랫배,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 이제 생식기, 그러니까 치골 부위까지. 그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복부예요. 복부 이렇게 배 이만큼 물차가지고 복수 막 이제 완전히 만삭같이 음식 전혀 못 먹고,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을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말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옛날에 밤새도록 말해도 기가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양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마르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말하는 게 막 쉽진 않아요. 목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옛날랑 목소리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종 무섭다는 거 제가 제 몸으로 정말 느끼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건 부종 관리예요. 제가 부종 때문에 아주 부종을 마스터한 느낌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18kg가 되는데 부종으로 일주일에 3kg씩, 하루에 2kg씩 굶었어. 그때 당시 굶었거든요. 거의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루 자고 나면 3kg, 하루 자고 나면 2kg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만 먹어도 막 난 왜 이렇게 안 먹어도 살이 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때 지방 사이사이로 이제 물이 끼면서 이제 그 MRI 찍어보니까 CT 찍어보니까 거기 다 나와요. 피하 조직 사이사이마다 물이 쫙. 그래서 지금도 물이 쓱 들어오고 있는 걸 다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2kg 정도 찌르면 여기 물이 차오르고 있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혈을 시켜서 쫙 빼면 물이 나가고 있네. 이게 몸에서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어디에 물이 있고 지금 어디에 물이 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거의 부종, 하지 부종, 그다음에 복수 부종이죠. 폐에 물 차고 이제 이렇게 복수 차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종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에스테틱 분야에서 부종은 이제 물론 미용 쪽 부종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종이 심했어. 난 항상 하체가 좀 부어 있었던 것 같아. 몰라서 그렇지 다 살이 아니에요. 부종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심장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 방법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기로도 제가 어느 부위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셀프 관리부터 좀 그전에도 몇 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그 이후로 1년 이상을 부종과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작년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전투였는데, 뭐와의 전투였냐면 부종과의 전투였어요. 부종. 거의 뭐 하루에 3kg, 아예 먹을 수 없는 전신부종이에요. 전신부종.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상복부. 그래서 거걸혈이 아까 이제 단중혈은 심포의 모혈이었잖아요. 이 명치는 거걸혈은 심장의 모혈인데, 여기서 이제 꽉 막혀, 이렇게 만삭.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걸으려고 잠깐 이렇게 이 칫솔질 하려고 서 있기만 해도 종아리부터 밀물 들어오듯이 쭉 들어온 느낌이 나요. 근데 만약에 한 10분 정도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서 있다, 그럼 이제 하복부까지 꽉 차요. 덜렁덜렁. 그런 너무 무서운 부종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한 15kg 정도 또 그 부종물을 이제 뺀 상태인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못 찍은 거예요. 앉아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할 텐데 앉아서 뭐 관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24시간 저를 관리를 저희 동생들이 다 이제 저희 학원 출신들이고 저희 이제 이화 에스테틱 아카데미 부원장이었던 동생이 이제 가까이 살거든요. 저희 집 옆에 4분 거리 사는데 저를 이제 관리를 테라피스트예요. 최고의 테라피스트죠. 제가 그걸로 여태 살았고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 관리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정말 아픈 분들이 통증도 통증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던 언니들이 얼마 전에도 지지난 2주 전에도 한번 돌아가셨고 2년 전에도 같이 있던 분 돌아가셨는데 다 부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종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너무 고통 중에 근데 저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에스테틱 분야에 들어와서 이쪽 관리를 알고 물론 이걸로 제가 이제 골수암에서 이제 림프종까지 이렇게 암 진단을 2가지를 받았는데 그거가 병이 낫고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이 에스테틱이. 하지만 통증 쪽은 정말 이거만한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잠 못 잘 때도 관리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병 고객들 하면 저를 대표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샵에 왔던 고객들도 대부분 이런 증상들을 따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병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화가 잘 돼. 막 뭔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들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진단을 안 받았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이걸 좀 안 상태에서 지금 관리를 해드린다면 조금 더 낫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좀 더 여기로 해드릴 거. 종아리가 많이 아팠던 분이 계셔요. 그때 그 종아리 아픈 게 뭔지를 저는 그때까지는 그 정도로 몰랐는데 그래서 종아리 관리 정말 첫 번째로 심장 어떤 사인 있는 분들은 얼굴 관리나 데콜테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체 관리 특히 뭐 다 못하더라도 아니면 건식이라도 약식이라도 종아리 관리를 정말 필수로 발바닥부터 종아리 부위, 비복근 부위, 가자미근 부위 그 부위 꼼꼼하게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 서비스 아주 필수죠. 필수. 그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에서는 이제 견갑골 중앙 부위죠. 심보와 심장, 폐가 있는 그 부위. 심장이랑 폐가 같이 간다는 거를 저도 이론적으로 맨날 설명했지만 제가 심장병이 왔지만 이 심장 아밀로이드 병이 이렇게 왔지만 사실 증상은 폐에 떠요. 폐. 그래서 폐부종으로 와요. 폐부종. 그래서 심장은 이 병이고 폐는 또 폐부종. 네, 폐가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가 물에 항상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기침은 늘 달고 살아요. 코로나 아닌데도 기침이 늘 달고 살고 항상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이제 목이 아파요. 그래서 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가늘어졌는데 뭐 이제 너무나 이제 병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죠. 너무나 얻은 게 많은데 폐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견갑골 상부 그쪽 필수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관리하셔야 되는 데가 이제 데콜테 관리할 때 심포, 단중혈 부위, 그 다음에 거골까지 명치, 그죠? 그 다음에 애과 부위, 겨드랑이. 제가 실제 관리를 집중해서 맡고 있는 부위 혼자 관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단중이나 이런 데는 다 제가 혼자 하고 제가 이제 손을 꼭 부탁해서 받아야 될 부위가 있죠. 하체 뒷부분하고 견갑골 부위, 등 쪽 그런 쪽은 골반 쪽 그쪽은 꼭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케어를 받고 있고 그 다음 목 관리. 목 관리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고객들한테 관리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 관리 주얼기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제 옆에는 이렇게 있어요. 주얼기를 갖고 늘 이렇게. 오늘도 낮에 매일 했던 데가 어디냐, 목 관리였어요. 목은 늘 이렇게 짖어요. 45도에서 한 44도, 50도까지도 해서 이렇게 늘 짖고, 항상 흉골 부위 혼자. 그리고 여기 쇄골뼈 바로 아래쪽이죠. 배 중부열 부위 짖어 들어가고, 겨드랑이 옆으로 누워서 늘 이렇게 잡고, 옆에 유방, 천지열, 심포의 시열 부위, 옆구리 옆으로 누워서, 그 다음에 뒷목은 50도 정도에서 찢어주고, 오늘도 이제 낮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쇄골도 나오고, 뭐 미용적으로는 너무 이제, 아이러니하게 너무 아팠는데, 보는 사람마다, 나 너무 흉하지. 나 얼굴, 나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 나 얼굴 어떡해? 나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 뭐 이러면, 제 동생이 이제 관리 막 해주다가, 솔직히 말해야 돼. 막 그래요. 왜? 너무 흉하지 않아? 나 난민 같지 않아? 막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옛날이 진짜 흉했어. 지금이 훨씬 나아. 지금이 제일 이뻐.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그래서, 진짜 인생 참 웃긴 것 같아요. 평생 너무 뚱뚱해가지고, 쇄골 한번 있어봤으면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쇄골을 주실 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여러 선생님들, 원장님들 계신데,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재미로 듣지 마시고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0대 때 등산 갔을 때, 제가 밥 이만큼 차례 등산할 때 막 밥 이만큼 싸가지고 갔거든요. 잔뜩 막 메고 막 쫙 가서 막 쫙 풀어놓고 자백이 막 이렇게 먹으면은, 그 산에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암환자들이 많았어. 막 혼자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등에 나무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이 왜 저래? 아이씨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되게 막 뚱뚱하니까 먹고 있으니까, 아휴 젊은 사람 막 이러면서, 50대 되면은 병이 쳐들어와. 그냥 그만 먹어야 돼. 막 그랬거든요. 내가 한치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먹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많이 먹어놔가지고 지금 이제 못 먹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조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구나, 남의 말도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고, 여기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원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바쁘고도 많이 만났어요. 이제 막 이렇게 찾아도 오시고, 막 이때 공부도 하러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원장님들이 다 증상이 나랑 비슷해. 에너지든 같은 에너지를 끄는지 비슷한 분들이 또 와. 막 조급해. 욕심도 많아. 공부 욕심도 많고, 막 대전에서도 와. 막 그리고 어디 지방에서 막 오고, 막 세종시 뭐 많이 왔어요. 이제 멀리서들 많이 오시는데 열정적이고 막 부부 사이는 안 좋아. 대부분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열정 있게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막 저도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볼펜보다 딱 들고 막 술 짤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에이뿔 받아, 에이뿔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쉬다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어느 순간 딱 스톱될 수 있어. 샵 지금 오래오래 할 것 같죠? 몇십 년? 예, 근데 정리되려면 하루아침에 정리돼요. 아프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관리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올린 유튜브 동영상들은 대부분이 다 셀프 관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물론 수업하는 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원장님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원장님들 좀 관리 좀 하세요. 원장님들 저처럼, 저는 그래도 관리 받은 사람인데도 관리 정말 안 빼고 받았어요. 꾸준히 받았는데도
원장님도 관리 한 번 안 받고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자기 관리, 셀프 관리 꼭 하시고, 자가 관리 하시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관리, 막 고주파를 어떻게 보내드릴 수 없고, 기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작은 거 보내드리고, 뭐 초음파도 이렇게 휴대용 있으면 사게끔 보내드리고, 집에서라도 뭐 그것도 없어.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막 갈사라도 갈사도 없어. 그 돈도 없어. 아로마 오일 살 돈도 없어. 그러면은 시궁이라도 발라서 손이라도 뭐 손으로라도 아니면은 혼자 스트레칭이라도 뭐 이런 것들 막 손님들 알려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사명감 가지시고 아픈 분들 또 이제 전부 샵에 오는 분들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고 다 아파요. 근데 이제 진단만 안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실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내 일일 수 있고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관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병이랑 연결해서 신경맥 편에 이제 신경맥 그 실제 혈자리 공부는 이제 동영상으로 하시고요. 네, 경락 이론편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에 좀 빠진 내용들 실질적인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들 이렇게 잡아드렸고 요거는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실기 편은 제가 셀프 하는 거랑 또 제가 이제 실제 관리 받고 있는 부위들 그거 저희 동생하고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소리 너무 칼칼한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편 또 찍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